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할지, 치료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부작용이 있다던데 꼭 먹어야 하나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꼭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미리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문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매우 확립된 사실입니다. 이 결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역학 연구, 유전학 연구, 그리고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레밍햄 하트 스터디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근경색과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유전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PCSK9 유전자 변이로 인해 평생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LDL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질환과 연관된 지표가 아니라 질환 발생에 실제로 관여하는 원인인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근거는 치료 연구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주피터 연구에서는 약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스타틴 치료의 예방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연구 결과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 등 주요 심혈관 사건이 약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 스타틴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 트라이얼리스트 CTT 콜래보레이션 메타 분석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1mm몰에 낮출 때마다 주요 심혈관 사건이 약 20에서 25%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위험도가 20단 40% 감소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의 질병 발생을 막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만으로 모든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만큼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이만큼 위험도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거라던데요. 콜레스테롤 약은 간을 망가뜨린다던데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무서워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환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혼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오해 때문에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실에서 종종 만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 전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지만 약은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많은 분들이 그때 약을 먹을 걸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심장혈관병 환자분들을 접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고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쓰러지는 환자분들을 보면 경각심을 갖고 나도 빨리 검사해보고 관리받아야지 라면서 병원을 내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쓰러지고 잘못되거나 내가 쓰러지고 잘못되기 전에는 굳이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 영양제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약 대신 자연식으로 관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근거가 부족한 방법만으로 치료를 대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암 치료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어떤 분에게 암이 발견되어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아들이십니다. 항암제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 절박함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조금 다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질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치료의 필요성을 실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내가 지금 쓰러진 게 아니면 치료나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쉽사리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는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니라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고 미래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은 예방을 해주는 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과 달리 심혈관 질환에는 비교적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스타틴을 비롯한 콜레스테롤 저하 치료는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에서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틴 역시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률은 비교적 낮으며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 효과는 분명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의학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환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복용하여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콜레스테롤 치료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미래의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를 선택할지 여부는 결국 환자분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선택을 앞둔 환자분들께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결정은 결국 누구도 대신 내려줄 수 없는 각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